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창피를 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 찰싹 고급 레스토랑에 울려 퍼진 뺨 맞는 소리. 시어머니의 손에 공개적으로 맞은 며느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더한 비극은 남편마저 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를 탓하는 것이었죠. 믿을 수 없는 배신, 무너져버린 사랑. 이 가족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내쫓은 소박한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가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재벌 회장이라는 것을. 내 딸을 모욕하고 쫓아낸 집안에 더 이상 베풀 은혜는 없다. 아버지의 차가운 분노가 폭풍이 되어 그들을 향합니다. 거만했던 시어머니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게 어떤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돈과 권력, 모든 것을 잃게 될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복수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짜 품격과 사랑의 의미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여름 오후 청담동에 위치한 25층 아파트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오지의 여사가 거울 앞에 앉아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며느리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차를 우려내고 있었죠. 한유진이 차가 담긴 찻잔을 내밀자 오지의 여사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그녀의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며느리 한유진을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지의 여사는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오지의 여사의 표정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몰라? 내가 거기 가면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넌 뭐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은 여전히 한유진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민준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내가 좀 말해봐. 내가 왜 쟤를 동창 모임에 데려가야 하는 거야? 오지의 여사가 한유진을 가리키며 말하자 강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유진이도 우리 가족인데요. 가족이긴 뭐가 가족이야. 내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고. 오지의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한유진은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안 가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야, 유진아, 너도 가야 해. 강민준이 한유진을 달랬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강민준이 오지의 여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지의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정말 체면 깎이는 일이야. 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오지의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유진이가 더 예쁘게 꾸미고 가면 어떨까요? 새 옷도 사고요. 강민준의 제안에 오지의 여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럼 내가 옷부터 골라줄게. 내 마음대로 입고 나가서 우리 집 망신시키면 안 되니까. 강민준은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지의 여사는 한유진을 불러앉혔습니다. 내일 모임에서 절대로 나서지 마. 물어보면 대답만 하고 괜히 아는 척하다가 무식한 거 들켜서 우리 집 창피 주지 말고. 네, 어머님. 그리고 옷차림도 내가 정해준 대로만 입어. 화장도 진하게 하지 말고. 오지의 여사의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말투부터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 친구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어. 괜히 말했다가 교양 없는 거 들킬까봐 걱정이야.
한유진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 시각 강민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 생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힘든 소리를 듣고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평소에도 이런 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유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동창 모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롯데 호텔 30층 스카이라운지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지의 여사의 대학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각자의 며느리들도 함께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지의 여사는 새하얀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그 뒤로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한유진은 시어머니가 골라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죠. 어머, 지혜야, 오랜만이야. 동창 중 한 명인 장미경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 옆에는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가 서 있었죠.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네. 여긴 우리 며느리 한유진이야. 오지의 여사가 마지못해 한유진을 소개했습니다. 한유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진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동창인 구정아가 화려한 옷차림의 며느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늦어서 죄송해요. 우리 며느리가 회사 일 때문에 늦었거든요. 얘는 삼성전자 과장이에요. 구정아의 자랑이 시작되자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자신의 며느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연세대 출신이고 지금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며느리는 이화여대 나와서 지금 롯데 그룹 계열사 다니고 있거든요. 명문대, 대기업, 명품, 해외 연수까지 화려한 스펙들이 쏟아져 나오자 한유진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희진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장미경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한유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유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방사립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고 오지의 여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직장은요? 지금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어색한 침묵이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워킹맘이던데 참 여유로우시겠어요. 구정아의 말에는 은근히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지의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넸습니다. 오늘 추천 메뉴는 랍스터 테르미도르, 트러플 리조또입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자연스럽게 메뉴를 살펴보며 프랑스어 요리 이름들을 술술 읽어내렸습니다. 저는 부야베스로 할게요. 꼬꾸뱅이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한유진은 메뉴판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생소한 외국어 요리 이름들 뿐이었거든요. 한희진 씨는 뭘로 하시겠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한유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유진은 당황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걸로요. 그 순간 오지의 여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혜야, 며느리 교육을 좀 시켜야겠는데. 장미경의 말에 오지의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요즘 집안 교육도 안 하고 시집 보내더라고요. 오지의 여사는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환한 표정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창 중 한 명인 남혜련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며느리가 참 순수하네. 요즘 보기 드문 타입이야. 남혜련의 말에는 명백한 비웃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순진할 수가 있나? 정말 신기해. 메뉴도 제대로 못 읽고, 대학도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고. 동창들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오지의 여사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혜련이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혜야, 너 예전에 우리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니?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착하다고? 그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이 말에 오지의 여사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창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며느리가 뭐가 어때서? 오지의 여사가 소리를 지르자 레스토랑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서? 보면 몰라? 여기 다른 며느리들 좀 봐. 다들 얼마나 똑똑하고 세련됐는데. 남혜련이 다른 며느리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의 여사가 더 빨랐습니다. 너희가 뭔데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말해? 오지의 여사의 고함에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테이블로 집중되었죠. 하지만 남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지혜야, 왜 그렇게 흥분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내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 순간 오지의 여사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모든 자존심과 체면이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습니다. 오지의 여사는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한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유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창피를 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싹 오지의 여사가 한유진의 뺨을 힘껏 때린 것입니다. 레스토랑 전체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한유진은 뺨을 감싸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창들도 모두 얼어붙었고 다른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였다면 내가 이런 창피를 당했겠어? 다 너 때문이야. 오지의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며느리를 때리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민준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회사 일로 늦었던 것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강민준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남혜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네. 공개적으로 뺨까지 때리시고. 강민준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유진을 때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강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오지의 여사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 좀 봐. 여기서 얼마나 창피를 줬는지 알아? 그러자 강민준은 놀랍게도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한유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야? 한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여보,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매니도 제대로 못 읽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강민준의 말에 한유진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것이었죠. 동창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지의 여사는 뒷좌석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고 한유진은 조수석에서 뺨의 아픔을 참으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아내를 힐끗거리며 보았을 뿐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지의 여사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갔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죽겠네. 내 평생 이런 망신은 처음이야. 오지의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한유진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한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오지의 여사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오늘 당한 창피가 없어져? 그때 강민준도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미 지난 일인데요. 지난 일이라고? 민준아, 너도 봤잖아. 내 아내가 얼마나 창피를 줬는지. 오지의 여사는 거실로 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유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며느리였다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겠어. 한유진은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분노가 무서웠습니다. 오지의 여사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뒤에서 웅성거릴 거야.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공부도 하고 예의범절도 더 배우고요. 한유진이 간절히 말했지만 오지의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뭘 배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한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내가 평생 고개를 못 들겠어. 오지의 여사의 소리에 한유진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오지의 여사의 분노는 절정에 달해 있었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 왜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창피를 당해야 해? 그러더니 오지의 여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강민준이 깜짝 놀라며 말했지만 오지의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저런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만 당하는데. 어머니, 제발요. 유진이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저런 게 무슨 가족이야? 체면도 모르고 교양도 없는 게. 오지의 여사의 말에 한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며느리는 이 집에 필요 없어. 오지의 여사는 한유진의 팔을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내 친정으로 돌아가. 어머니, 이건 너무합니다. 강민준이 말렸지만 오지의 여사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도 조용해. 내가 제대로 된 아내를 데려왔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결국 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쌌습니다. 강민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죠. 한유진은 밤 11시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친정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아버지 한재석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이 밤중에 웬일이니? 한재석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한유진의 뺨에는 여전히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아빠. 한유진은 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재석 회장은 황급히 딸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정미숙도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한유진은 소파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한재석 회장은 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고 정미숙은 물수건을 가져와 한유진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한재석 회장의 다정한 목소리에 한유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동창들의 비웃음,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뺨을 때린 일,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모두 말했죠. 뭐라고? 공개적으로 뺨을 때렸다고? 한재석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딸이 당한 일을 듣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 쫓아냈다고? 네, 아빠. 시어머니가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셔서요. 강민준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요. 정미숙이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시어머니가 너무하시네. 하지만 한재석 회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공개적으로 뺨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 한재석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딸을 소중하게 키워왔는데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아빠. 그냥 메뉴를 못 읽었다고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인데요. 한유진의 말을 들으며 한재석 회장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유진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고. 요즘 집안 교육도 안 하고 시집 보낸다고요. 그 순간 한재석 회장의 눈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뭐라고?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한재석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 교육이 안 되어 있다고? 좋아. 그럼 제대로 보여주지. 한재석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숙과 한유진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죠. 여보, 진정해요. 유진이만 더 힘들어져요. 정미숙이 남편을 말렸지만 한재석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것도 그런데 내 딸을 공개적으로 뺨까지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 한재석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뭐 하시려고요? 한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재석 회장은 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평생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겠구나.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시각 강민주는 자신의 회사인 은하건설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죠. 저희 쪽에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계약 취소 통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지난 3년간의 급성장이 시작된 시점이 정확히 한유진과 결혼한 직후였다는 것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재석건설 한재석 회장 알지? 당연히 알지. 국내 건설업계의 큰손이잖아. 왜? 그분이 혹시 내장인 어른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한재석 회장이 내장인 어른이라고? 강민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형, 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들 리스트 좀 알려줄 수 있어? 받은 리스트를 확인한 강민주는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은하건설과 거래했던 주요 업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주는 급히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강민준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한재석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해라. 아버님, 혹시 저희 회사 일에 관여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한재석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 사업을 도운 것도 나고 이번에 손을 뗀 것도 나다. 강민주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유진이가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할 때도 못 들은 척 그 상황을 겪고 쫓겨났을 때도 너는 유진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더 도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끝났어. 내 딸이 그 집에서 받은 모욕의 대가를 이제 너희가 치르게 될 테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민주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오지의 여사는 며칠째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니?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강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한유진 친정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셨었대요. 그런데 한유진을 내쫓은 후로 모든 지원을 끊으셨고요. 오지의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한유진 친정에서 도와줬다고? 네. 장인어른께서 그동안 저희 사업을 뒤에서 지원해 주셨던 겁니다. 오지의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돈을 적으로 돌린 것, 보기에 소박해 보였던 한유진의 친정이 사실은 재벌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귀한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말이냐? 오지의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의 허영심과 무시 때문에 가문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민준아, 빨리 한유진한테 가서 사과부터 해.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 오지의 여사는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한유진이 이혼하겠다고 하네요. 오지의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편견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은하건설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강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회사 간판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지의 여사는 집에서 며칠째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한유진이 얼마나 귀한 며느리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한편 한유진은 아버지의 집에서 조용히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재석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정말 이혼하는 게 맞겠니? 네, 아버지. 이미 마음 정했어요. 한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게도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모욕과 무시는 한계를 넘었고 강민준이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강민준이 한유진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한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해요. 서로 다른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진아, 제발. 하지만 한유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후
한유진은 아버지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한유진은 자신이 설계한 건물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강민중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지의 여사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지냈고, 강민주는 작은 건설업체에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결국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행동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진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 지켜주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원 부인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당했던 김수진.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한 여인이 명품으로 치장한 옛 친구들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경비원 부인 주제에 냄새나니까 좀 멀리 앉아. 잊고 지냈던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러나 5분 뒤 쇼핑몰 매니저가 달려와 외친 한마디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장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대성그룹 김민호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친구들은 충격적인 반전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6시 한수진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텃밭에서 갓 씻은 쌈 채소들이 물방울을 머금고 햇살에 반짝였죠. 한수진은 남편 강민호를 위한 특별한 도시락을 싸는 날이라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 시간이 훌쩍 흘렀지만 남편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도시락 싸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잠이 덜 깬 강민호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하지만 매번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요. 강민호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한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은 그녀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죠. 한수진은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손으로 빚은 만두, 정성스럽게 조린 멸치볶음까지 모든 반찬은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깃든 음식들이었죠. 강민호는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당신이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한수진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밥을 그릇에 담으며 한수진은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걱정 많았잖아요. 강민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싸준 도시락 먹으면 힘이 날 테니까요. 그의 농담에 한수진은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쇼핑몰로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거기 경비실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원하면 어디든 가져다 줄게요. 그녀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보온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차곡차곡 담고 따뜻한 국물까지 별도 용기에 준비했죠. 미안해요, 번거롭게 해서. 강민호가 미안해하자 한수진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라도 해줘야 내가 사는 보람이 있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강민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 하루 일정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몇 시쯤 갈까요? 점심시간 전 12시쯤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그때 가져다 줄게요. 조심해서 가요. 고마워요. 당신도 조심하고 도시락도 고마워요. 강민호가 출근한 후 한수진은 혼자 남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죠. 오후가 되자 그녀는 깔끔한 트레이닝복 상하이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가방에 도시락과 지갑, 핸드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며 한수진은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가 말한 그 쇼핑몰은 어떤 곳일까 궁금했습니다. 평소 그런 곳에 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설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한수진의 눈앞에 펼쳐진 강남의 풍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대한 쇼핑몰 건물이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웅장한 쇼핑몰 로비에 들어서자 그녀는 천장까지 뻗은 대리석 기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에 압도되었습니다. 평소 동네 마트나 시장만 다니던 한수진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로비 한가운데 거대한 조형물 주위로 말끔한 정장을 입거나 세련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자신의 트레이닝복 차림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뭐 어때 편한 게 최고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지나가던 쇼핑몰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경비실이 어디에 있나요? 직원은 그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하 1층에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아, 남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왔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수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지하 1층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무실과 창고들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몇 명의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한수진은 문을 두드렸고 한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강민호 씨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는데요. 경비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며 다른 경비원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강민호 씨요? 잠깐만요. 경비원은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수진은 밖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 강민호 씨는 없는데요. 한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강민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지하라서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1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로비로 올라와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때문인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한수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시락이 식기 전에 전달해야 하는데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1층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강민호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 경비 관련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 계실 수도 있어요. 정확한 부서명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경비 관련 일이라고만 들었거든요. 한수진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분명 이곳이라고 했는데 남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마침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여보, 지금 그 쇼핑몰 1층에 있는데 경비실에서 당신을 못 찾겠대요. 아, 미안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잠시만요. 지금 사람을 보낼게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무척 바쁜 상황인 듯 했죠. 알겠어요. 1층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한수진은 전화를 끊고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과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죠. 나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가? 한수진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트레이닝복이 낡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의 분위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수진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다가 문득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한수진 맞지? 고개를 돌리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 이정은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은아, 정말 오랜만이네. 한수진이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정은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방부터 신발까지 모든 것이 값비싸 보였죠. 정말 우연이다. 여기서 뭐해? 이정은은 한수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약간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남편한테 도시락 가져다 주러 왔어. 도시락? 여기로? 이정은의 표정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이정은 뒤로 2명의 여성이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 중학교 동창인 박서영과 최지연이었죠. 그들 또한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박서영과 최지연도 한수진을 반갑게 맞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뭐해? 우리 쇼핑하러 왔지. 오늘 모임이거든. 박서영이 들고 있는 쇼핑백들을 보니 정말 많은 쇼핑을 한 듯 했습니다. 한수진은 자신의 도시락 가방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지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과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 안 어울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직장이 여기라서 도시락 가져다 주러 온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의외라는 반응이었죠. 남편이 여기서 일한다고?
이정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강민호라고 해. 경비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어. 경비라고? 세 사람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그럼 여기 경비원이야? 박서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수진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강민호가 경비 관련 일이라고 했었기에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일이지. 한수진의 대답에 세 사람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직원이구나. 신기하다. 최지연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화제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살림하며 지내지. 너희는? 우리는 바빠 죽겠어. 각종 모임에 골프에 해외여행까지. 박서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번쩍거렸죠. 좋겠다. 한수진의 담백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우월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지금 그 차림은 뭐야? 최지연이 한수진의 트레이닝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약간 비웃는 투였죠.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이야. 도시락 전달하는 건데 뭘 그렇게 차려입고 와. 편한 옷이라고? 이정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자는 항상 단정하게 해야지. 특히 이런 곳에서는 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곳이 뭐가 특별해? 한수진이 의아해하자 박서영이 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강남 최고급 쇼핑몰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수준에 맞게 옷을 입고 와야 돼. 그렇구나. 한수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무덤덤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우월감을 느끼고는 얄밉게 웃었습니다. 세 친구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지연이 한수진의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은 뭐야? 직접 싸왔어? 응, 당연하지. 집에서 만든 게 제일 맛있잖아. 집에서 만들었다고?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도시락을 싸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인 것처럼 반응했죠. 요즘 누가 도시락을 직접 싸? 다 배달시키거나 사 먹지. 이정은의 말에 한수진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게 더 정성스럽고 맛있는데. 정성이야 좋지만 시간이 아깝지 않아? 박서영이 물었습니다. 손톱을 보며 관심 없다는 듯 말했죠. 전혀.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아까워. 한수진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세 사람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아내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죠. 참 대단하네. 최지연이 말했지만 톤은 조금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연봉은 어느 정도 돼? 이정은이 갑자기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요즘 경비원들도 많이 받나 해서. 경비원이라는 말에 이정은은 은근히 강조를 두었습니다. 한수진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사생활이라서 말하기 어려워. 그럼 대충이라도 우리끼리인데 뭐. 박서영이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한수진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정말 말하기 어려워. 이해해줘. 알았어. 대충 짐작은 가지만. 최지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경비원이라면 얼마 정도 받을지 다 안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때 최지연이 한수진이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쳐다보며 갑자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나잖아. 냄새? 응, 도시락 냄새. 여기 로비에 음식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정은은 찡그린 얼굴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날 수도 있지. 그래도 여기는 고급 쇼핑몰이야. 좀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서영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배려라니.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도시락 냄새가 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 최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최소한 밀폐 용기에 제대로 담아오든지. 이정은이 지적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왔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잖아. 박서영은 여전히 불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한수진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좀 신경 써야지. 최지연이 한수진의 트레이닝복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곳에 트레이닝복 입고 오면 어떻게 보이겠어? 이정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편한 옷 입고 왔는데 뭐가 문제야? 편한 옷이라고? 박서영은 비웃었습니다. 여기는 강남 최고급 쇼핑몰이야. 그에 맞는 복장을 해야지. 최지연이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복장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첫인상이 나빠? 나쁘다기보다는 부족하지. 박서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족하다니. 한수진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항상 가꿔야 해. 남편을 위해서라도. 최지연이 조언하는 척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런 모습도 좋아해. 정말? 이정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좋아해. 그럼 남편도 그 수준이겠네. 박서영이 빈정거렸습니다. 그 수준이 뭐야? 경비원이면 그렇겠지, 뭐. 최지연이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화가 났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말해? 화내지 마.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정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현실? 너는 지금 경비원 부인이야. 그에 맞게 살아야지. 박서영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경비원 부인이면 어때서? 어떻다기보다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최지연이 말했습니다. 분수라고? 한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쇼핑몰에 트레이닝복 입고 와서 도시락 냄새 풀풀 날리는 게 분수에 맞는 일이야? 이정은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한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박서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에 맞게 와야 한다는 거지. 최지연이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눈물을 글썽이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네 사람 모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쇼핑몰 매니저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한수진에게 다가오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정중한 인사였죠. 사모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정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닌가요? 박서영이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한수진 사모님 맞으십니다. 매니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누구 사모님인데?
최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쇼핑몰을 소유하신 대성그룹 강민호 회장님의 부인이십니다. 매니저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성그룹이라고? 이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이 쇼핑몰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 여러 건물을 소유하신 그룹입니다. 매니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럼 수진이가... 박서영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네.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라니. 최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호 회장님이 정말 계세요? 이정은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계시죠. 지금도 위층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왜 미리 연락을 안 주셨어요? 매니저는 한수진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했어요. 한수진은 미안해했지만 매니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씀 마세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바로 내려오신답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회의 중이라며? 한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요. 매니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방해가 되었나 봐요. 한수진이 미안해했지만 비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전혀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내려온 듯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걸어왔습니다. 여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요? 강민호는 한수진에게 다가오며 자연스럽게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했어요. 한수진이 미안해하자 강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너무 고마운데요. 그는 한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새 동창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정말 강민호 회장이야? 이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 맞니? 박서영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분들은 누구예요? 강민호가 새 동창을 보며 한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 중학교 동창들이야.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한수진이 소개해주자 강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분들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이정은이 겨우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영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워. 최지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새 동창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경비원 부인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한수진이 바로 이 거대한 쇼핑몰을 소유한 대성그룹 회장의 부인이었다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최지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경비원 부인이라고 했잖아. 도시락 냄새가 난다고도 했고 트레이닝복 입고 오면 안 된다고도 했지. 그들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칼날이 되어 그들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가장 먼저 현실적인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들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면 그들의 남편들은 모두 이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사장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남편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세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남편들 매장이 다 여기 있잖아. 박서영이 말했습니다. 강민호 회장한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가면 최지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매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 생계가 어떻게 해야 해? 최지연이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수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만함으로 가득 찬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죠. 진짜 우리가 바보였어. 이정은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잘못한 거야. 박서영도 후회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최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표정을 보니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던데. 이정은이 말했지만 박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많이 상했을 거야. 우리가 한 말들이 얼마나 심했는데. 최지연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사과해야 돼. 세 사람은 급히 동창 명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수진의 담담한 표정과 따뜻한 눈빛이 얼마나 큰 품격을 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제 그들은 자만심 대신 깊은 후회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옷과 명품 가방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로비에 서 있던 그들의 모습은 한수진의 곁에서 당당하고 온화하게 웃고 있던 강민호 회장과 너무나도 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진정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민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한수진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한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의 무례한 말들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갑자기 와서 미안했어요. 강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너무 고마운데요. 그는 한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새 동창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분들은 누구예요? 아, 중학교 동창들이야.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한수진이 소개해주자 강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수진의 친구분들이시군요. 안녕. 이정은이 겨우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영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워. 최지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3명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정은, 박서영, 최지연의 남편들이었죠. 그들은 아내들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황급히 뛰어온 듯 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세 남성이 동시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수진은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들이 사모님께 결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은의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결례라뇨? 그런 건 없었어요. 친구들인데요, 뭐. 한수진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단단히 타이를게요. 다른 두 남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인데 뭐려. 한수진의 관대한 반응에 새 남편은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강민호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점 업체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박서영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고객이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강민호의 정중한 말에 새 남편들은 감동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최지연의 남편이 급히 말했습니다. 혹시 매장 운영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요즘 임대료 인상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입점 업체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함께 잘 되어야 저희도 좋으니까요. 강민호의 배려심 깊은 말에 새 남편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내가 저지른 무례에도 불구하고 강민호는 흔들림 없이 품격을 지키고 있었죠. 한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강민호는 한수진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수진이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새 동창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안녕. 엘리베이터가 닫히자 로비에는 새 동창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이제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한수진의 소박한 옷차림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와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한수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남편 강민호와 함께 아침을 먹었죠.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날 친구분들, 남편분들이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네. 제가 당신의 아내인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것도 재미있네요. 당신이 경비원 부인으로 보였다니. 강민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수진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죠. 평범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강민호는 한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특별해요. 저녁을 먹은 후 한수진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정은, 박서영, 최지연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용서해줘.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한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들 건강하게 지내. 간단하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죠. 강민호는 그녀의 관대함에 감탄했습니다. 친구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수진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들도 놀랐을 뿐이죠. 오히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해였을 뿐이었죠. 한수진의 성숙한 태도에 새 동창은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한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과 지위, 화려한 옷으로 스스로를 꾸미려 했던 친구들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남편 강민호의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강민호의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주는 사랑이 한수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한수진은 다시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 동창들과도 진심으로 화해했고 이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한수진의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